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불가능을 깨뜨린 기적의 비행.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35살이고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지금은 한국 공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기계공의 불법적이고도 대담한 행동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한 전투기가 제국주의 전쟁의 하늘을 뒤흔들었던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1943년 10월 14일 독일 슈바인포르트 상공 8,000m 고도에서 저는 긴장감 속에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제4 전투비행대대는 미군 폭격기 편대를 엄호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300대가 넘는 폭격기가 독일의 핵심 공장들을 공격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노리는 독일 공군 전투기들은 마치 상처 입은 먹잇감을 향해 맹렬히 달려드는 상어떼 같았습니다. 제 전투기, 청룡의 연료계는 20분 후면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분 안에 폭격기들을 지켜내야 했지만 그 폭격기들은 목적지까지 3시간이나 더 비행해야 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짧았기에 폭격기들은 결국 적의 포화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기들은 귀환하라 뒤에 남겨진 폭격기들은 독일 전투기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날만 해도 60대의 폭격기가 격추당하고 600명의 용감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간절한 외침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겐 베를린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 전투기가 없으면 우리의 폭격기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뿐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런 전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비밀 연구소가 아닌 오하우주 라이트필드 군수창고의 한 허름한 경락고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 전투기는 공식 테스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버림받은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한 영국 출신 기계공, 김동혁이 그 전투기를 몰래 시험 비행하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규 절차를 무시하고 그 전투기에 영국 롤스로이스의 최신 엔진을 장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반란 같은 행동이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계공의 불법 비행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구해질 수 있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1년, 영국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과 여러 도시가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국 공군은 더 많은 전투기와 강력한 방어 수단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는 생산량이 부족했고, 전투 능력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에 신속히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구 근처의 작은 비행장 근무 중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곧 그 전투기가 우리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의 노스아메리칸 항공사는 이 요청을 받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나은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다고 대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사장 박지호는 영국 측에 121이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수석 엔지니어인 김세훈이 이끄는 팀이나 73이라는 신형 전투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혁신적인 공기역학 설계와 자동차 생산 방식으로 빠르게 제작되었고 1940년 10월 26일 설계 시작 117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소식을 라디오로 듣고 조국의 항공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 나73은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와 기민한 기동성을 보여주었고, 내부 연료 탱크와 외부 드롭 탱크 덕분에 비행거리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즉시 이 전투기를 머스탱이라 이름 붙이고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에 장착된 미국산 앨리슨 엔진은 고고도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도 15,000m 이상에서는 출력이 떨어져 독일 전투기들과 제대로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독일 전투기들은 25,000m 이상에서 자유자재로 비행하며 머스탱은 그 고도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머스탱을 저고도 정찰 및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하며 제한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미국 공군도 이 점을 문제 삼아 머스탱을 고고도 전투기로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대신 P-47 썬더볼트와 P-38 라이트닝 전투기에 주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공군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좋은 기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공군 내에서도 머스탱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저 역시 머스탱의 잠재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의 운명은 1943년 봄, 영국 서폭주 헉널에 위치한 롤스로이스 엔진 시험장에 있던 한 기계공의 불법 시험 비행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김동혁, 그는 정규 루트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머스탱에 롤스로이스의 최신 메를린 엔진을 장착한 시험기를 몰래 시험 비행했습니다. 이 시험 비행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동혁은 메를린 엔진의 강력한 고고도 성능과 머스탱의 우수한 공기역학이 결합하면 전투기의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시험 비행의 결과와 동혁의 보고서는 곧 영국 공군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되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군과의 협조, 그리고 기존 관료주의의 벽이 높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이 작은 불법 행위가 어떻게 세계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943년 봄, 영국 서폭주 헉널의 롤스로이스 엔진 시험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동혁 기계공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공엔진 전문가였고, 무엇보다도 기존 규칙과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함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머스탱 전투기는 미국과 영국 양국에서 그 성능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특히 고고도에서의 비효율성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머스탱의 공기역학적 설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엔진이었죠. 그는 메를린 엔진을 머스탱에 장착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금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의 기술 공유와 군사 장비 개조는 엄격한 규정을 따랐고, 아무런 승인 없이 기체를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직감과 경험을 믿고 비밀리에 메를린 엔진을 설치한 머스탱 마억 1 기체를 몰래 시험 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동혁은 허락받지 못한 위험천만한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 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혹시 자신의 경력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투기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감정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조종석에 올라앉아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며 머스탱은 부드럽게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는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25,000m, 동혁은 메를린 엔진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430km를 가리켰고, 이는 기존 앨리슨 엔진 머스탱보다 무려 70km나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상승률과 기동성 또한 놀라웠고 연료 소모량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기체는 고고도에서의 전투에 완벽히 적합했으며 기존 전투기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혁은 기쁨과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후 이 혁신적인 결과를 상세히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식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의 산물이었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공군 고위 간부와 롤스로이스 경영진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미국 측은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미 P-47과 P-38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머스탱 개조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동혁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동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이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에어 바이스 마어셜 김병준 장군이 그의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 문제를 극비리에 미국 군수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듣고 있었는데 이 작은 기계공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패커드 모터 컴퍼니는 비밀리에 메릴린 엔진을 머스탱에 장착하는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측의 공식 승인이 없었기에 이 작업은 일종의 항공기 절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서 혁신은 때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조는 단순한 엔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마운트, 냉각 시스템, 프로펠러, 연료 공급 장치 등 모든 부분이 새롭게 설계되고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지만 동혁과 그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릴린 머스탱 마억 10은 1943년 10월 13일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곧이어 영국 공군 내에서 이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며 곧 우리 하늘에도 이 혁신적인 전투기가 날아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43년 10월 13일 황널의 활주로 위에서 메릴린 엔진이 장착된 머스탱 마억 10이 조용히 이륙했습니다. 조종석 안에는 김동혁 기계공이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스로틀을 천천히 밀어붙이며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기존 앨릿은 엔진 머스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반응을 느끼며 그는 기체를 고고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속 430km, 25,000m 고도에서의 속도는 그가 꿈꿔왔던 바로 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한 상승과 급회전을 반복하며 기체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새 엔진과 머스탱의 우수한 공기역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기동성은 더욱 민첩해졌고 조종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연료 소모량은 예상보다 적어 전투 시간과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착륙 후 그는 보고서에 이 전투기는 지금까지 비행한 어떤 기체보다 우수하다. 고고도 성능이 뛰어나며 기동성과 항속거리도 월등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영국 공군 내에서는 이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들과 공군 장성들은 이 새로운 머스탱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번의 공중전에서 10대의 적기를 격추한 전설적인 조종사 박성민 대위는 이 전투기는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은 물론 썬더볼트까지 능가한다. 무엇보다도 폭격기를 끝까지 호위할 수 있는 항속거리가 가장 큰 강점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수 당국과 공군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P-47 썬더볼트와
P-38 라이트닝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었고, 머스탱 개조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중복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메릴린 엔진은 영국에서 이미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고 있었기에 이를 미국 전투기에 대량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 속에서 동혁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 측의 공식 승인을 받기 위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무렵 안동의 작은 비행기지에서 저는 라디오 뉴스와 외신을 통해 머스탱의 비밀 프로젝트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탱의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긴급히 장거리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 와중에 롤스로이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의 패커드 모터 컴퍼니는 이미 메릴린 엔진을 미국 기준에 맞게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머스탱 개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패커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머스탱의 재평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노스아메리칸 항공사의 수석 엔지니어 김세훈도 이 변화를 주목하며 머스탱 기체를 메릴린 엔진에 맞게 개조하는 설계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 공군 최고사령관 조한석 장군은 영국에서 올라오는 머스탱 개조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전투기가 기존 전투기들의 한계를 극복할 게임 체인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식 절차와 군사 외교의 복잡함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스아메리칸 항공사에 서신을 보내 2대의 머스탱을 메릴린 엔진으로 개조해 성능 시험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때 무시되던 머스탱이 마침내 미국 군내 공식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투기가 과연 관료주의와 정치적 장벽을 넘어 전쟁의 전선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깊어졌습니다. 머스탱의 운명은 이제 미국 내 시험 비행 결과와 군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에 위치한 노스아메리칸 항공사 연구소는 긴장과 기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대의 머스탱 전투기가 메릴린 엔진을 장착하고 공식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석 엔지니어 김세훈과 그의 팀은 그동안 조용히 설계와 개조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제 이 전투기들이 실제 하늘 위에서 그 성능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군사 관련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며 머스탱이 진정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은 11월 말 노스아메리칸의 테스트 조종사 이재훈 대위가 맡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비행 실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고 머스탱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조종석에 앉아 엔진 시동을 걸고 활주로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머스탱은 강력한 메릴린 엔진 덕분에 부드럽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고고도 25,000m까지 상승한 후 이 대위는 속도를 점점 올리며 최고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스탱은 시속 440km를 넘었고 이는 기존 P-47 썬더볼트와 P-38 라이트닝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상승률 또한 뛰어났고 조종 반응은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예상보다 적어 기존과 비슷한 항속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후 이 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전투기는 모든 면에서 기존 전투기를 능가한다. 고고도 전투에 적합하며 폭격기 호위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군 수뇌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 공군 총사령관 조한석 장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투기다 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아메리칸 항공사는 머스탱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앨리슨 엔진 장착 기체 생산은 중단되고 모든 머스탱 전투기에 메릴린 엔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머스탱 전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군 고위 관료들은 새 엔진 장착이 생산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점점 늘어나는 폭격기 손실률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머스탱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한편 머스탱 전투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받은 354 전투 비행대대는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의 작은 비행장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P-47에서 머스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새로운 기체의 특성을 익히느라 분주했습니다. 머스탱은 상대적으로 작고 날렵했으며 단일 엔진이었기에 처음에는 다소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실전 임무에서 그들은 머스탱의 뛰어난 성능에 곧 매료되었습니다. 12월 5일, 머스탱 전투기들은 프랑스 남부 아미 지역을 향한 폭격기 호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조종사 이재훈 대위는 고도 25,000m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적 전투기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나타나자 머스탱은 놀라운 가속력과 기동성으로 독일 전투기들을 추격했고 두 대의 FW-190을 격추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위는 작전 후 보고서에서 머스탱은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춘 전투기다. 폭격기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전투 비행대대 내외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머스탱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조종사들은 머스탱이 작고 민첩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속도와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들으며 머스탱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의 성공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전선에서 이 작은 전투기가 어떻게 독일 공군의 기세를 꺾고 수많은 폭격기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앞으로 벌어질 전투들이 그 답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탱 전투기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후 그 성과는 놀라웠지만 저는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머스탱이 기존 전투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폭격기 호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혁신적인 전투기가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관료주의와 편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머스탱의 증가가 발휘되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김동혁 기계공이 그 불법적인 시험 비행을 하지 않았다면 머스탱은 여전히 적어도 정찰이나 지상 공격에만 머무르며 전투기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 덕분에 머스탱은 비로소 진정한 전쟁 무기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낭비된 시간과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저는 머스탱의 도입이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전쟁 전체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머스탱의 뛰어난 성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은 독일 공군의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반면 머스탱은 폭격기 전대를 끝까지 따라가며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폭격기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연합군의 전략 폭격 작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의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독일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들과 첨단 전투기들이 존재했고 전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머스탱 조종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늘을 지켜야 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협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경의를 표하며 머스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또한 머스탱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 사이의 기술 협력과 군사 외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긴장과 불신이 있었지만 점차 양국은 머스탱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갔고, 이는 연합군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전쟁 이후 국제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머스탱의 이야기를 들으며 혁신과 용기, 그리고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대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는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머스탱이 전장의 중심에 서면서 일어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투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과 음모가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지켜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1944년 봄, 머스탱 전투기가 유럽 하늘을 누비며 연합군의 승리를 견인하던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스탱의 탁월한 성능이 독일군 사이에 알려지자 그들은 머스탱을 상대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 전투기를 죽음의 그림자라 부르며 머스탱을 격추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 달 전, 독일 루프트와페의 베테랑 조종사인 하일리 슈타이너 대위가 머스탱과의 공중전에서 중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비밀스럽게 작성한 보고서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머스탱의 성능과 전투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존 전투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머스탱의 장거리 항속력과 고고도 기동성은 루프트와페 전술의 근간을 흔들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일리 대위는 머스탱의 성능 비밀이 단순한 엔진 교체가 아니라 기체 전반에 걸친 혁신적 개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구나 그는 머스탱 개발 과정에 미국과 영국 내에서 벌어진 은밀한 갈등과 배신, 그리고 기밀 누출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단순한 전투 평가를 넘어 심각한 내부 분열과 스파이 활동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연합군 측에도 전해졌고 김동혁 기계공과 그의 동료들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 프로젝트가 적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첩보전을 보며 전쟁이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정보와 심리전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와중에 머스탱 프로젝트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독일 정보기관과 접촉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고 내부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혁과 그의 팀은 흔들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탱의 혁신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임을 믿었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굳은 의지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머스탱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과 복잡한 정치적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의 개발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야망과 배신, 희생이 얽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머스탱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맞닥뜨릴 더 큰 위기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어떻게 운명을 극복하고 하늘의 주인이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비밀들은 무엇일지,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머스탱 프로젝트를 둘러싼 배신과 첩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김동혁과 그의 동료들은 내부 감시를 받으면서도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고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뜻밖의 동맹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군 내에서도 머스탱의 진가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 고위 장교인 박준영 준장이 비밀리에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머스탱을 폄하했던 관료주의자들과 달리 전투기 조종 경험이 풍부했고 김동혁의 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뒤 머스탱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준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 반대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한편 독일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점차 진전을 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증거 수집 결과 독일과 연계된 일부 관리들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은 신속히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탱 프로젝트가 더욱 철저히 보호받게 되었고 관련 기술과 문서들은 더욱 강화된 보안 아래 관리되었습니다. 김동혁과 그의 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준영 준장의 비밀 지원 덕분에 머스탱 개조 모델은 양산 준비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기체 설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메를린 엔진과 머스탱의 조합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부 고강도 전투 상황에서 엔진 과열과 냉각 문제, 그리고 조종석 내 환기 부족으로 인한 조종사 피로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했고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김동혁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변경과 추가 개조를 지휘하며 조종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머스탱은 날렵하고 빠르지만 긴 전투 중에는 조종석 내 공기 흐름이 답답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머스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탱은 단순한 전투기에서 벗어나 조종사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버블 캐노피를 장착해 시야를 넓히고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며 무장 체계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머스탱을 전쟁 최고의 전투기로 우뚝 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압력과 위협 속에서 김동혁과 그의 팀은 때로는 절망과 피로에 시달렸고 내부 갈등과 외부의 정치적 압박도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머스탱의 진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신과 도전, 그리고 인간 의지의 승리였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필살의 무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터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문제들과 내부 갈등, 그리고 전장의 예기치 못한 위협들은 머스탱과 그 운명을 함께할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머스탱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선 김동혁과 조종사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음모와 희생의 실체가 차츰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 미래의 이야기를 담담히 지켜보며 머스탱이 하늘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스탱의 진화와 동시에 전쟁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1944년 초 유럽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중전의 무대가 되었고 머스탱은 그 중심에서 불멸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매일 전해지는 전투 보고서를 읽으며 그 긴박한 순간들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스탱의 전투 성과는 숫자와 기록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을 전쟁터에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의 출격에서 다수의 독일 전투기를 무력화시키고 폭격기를 끝까지 호위하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지배하는 무적의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조종사들은 머스탱을 하늘의 여신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품었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전투기는 단지 성능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탱을 둘러싼 인간 드라마,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희생, 그리고 숨겨진 음모가 이 전투기의 전설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동혁과 그의 동료들이 밤낮 없이 기체를 개조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녹아든 머스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머스탱의 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을 수정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은 그 어떤 도전도 뛰어넘으며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전투 기록은 머스탱 부대가 한 달 만에 수백 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것을 증명했고 이는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탱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정치적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고 조종사들은 생사의 경계에서 매 순간을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 중 기체 손상과 조종사의 부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전쟁의 냉혹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머스탱은 끈질기게 하늘을 지배하며 희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머스탱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혁신과 용기, 배신과 희생이 얽힌 이 드라마는 전쟁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기가 어떻게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지 상상하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음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스탱을 둘러싼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1944년 여름, 머스탱 전투기가 유럽 전선에 본격 투입된 이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공군의 위협은 급격히 줄었고 연합군 폭격기들의 손실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안동의 작은 집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머스탱이 만들어낸 변화의 감격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수많은 조종사들의 목숨과 희망이 깃든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탱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누구보다도 그 기체의 가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머스탱의 민첩한 기동력과 강력한 엔진 덕분에 적 전투기를 압도하며 하늘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중전과 예상치 못한 위험도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조종사들이 머스탱과 함께 하늘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동혁과 그의 동료 엔지니어들은 머스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버블 캐노피 도입, 냉각 시스템 개량, 무장 강화 등 수많은 개조가 이어졌고 머스탱은 전쟁 최고 성능의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치열하게 기술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탱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밀과 음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발견된 배신자들과 정보 누출 사건, 그리고 내부 갈등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술과 인간,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진 복잡한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1945년,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머스탱은 그 승리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승리의 도구를 넘어 혁신과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대담한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김동혁의 불법 시험 비행이 없었다면
머스탱은 아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지만 머스탱과 그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전쟁이나 도전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용기와 혁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 정신임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머스탱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곳에 머스탱의 전설이, 그리고 그 전설을 만든 사람들의 꿈이 영원히 빛나고 있기를 바라면서